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5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 서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5 부동산 강력한 고강도 대책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집값 더 올랐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11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에요. 대출 규제도 강화했고 그다음에 2년 실거주 의무도 적용이 됐지만요. 그 아파트 매물이 감소하고 거래량은 실제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 지역의 향후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매 거래는 소수 체결됐지만 이것이 상당히 높은 가격의 거래가 성사됐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KB부동산이 발표된 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1.72% 올라서 5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18개월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결국 이제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겠다라는 심리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어느 지역의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건가요? 예, 기존에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한강벨트가 여전히 급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동작구 같은 경우는 3.94% 올라가지고 어이구. 부동산 시장 상승기였던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송파구, 중구, 강동구 같은 데가 다 2% 이상 상승했는데 이게 한강벨트 권역이라서 사실은 11호 대책 발표 전에도 급등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네, 뭐 15 이제 부동산 대책 이후에 새로 규제 지역으로 편입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들리고 있는데 결국은 매매 가격 오른 게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매매 가격이 오르면 사실 전세 가격도 후행해서 따라 오르고 있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또 결정적인 게 11호 대책으로 인해서 규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공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이 급감을 하니까 전세 가격 역시 급등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뭐 집토스라는 데서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을 했더니 저 11호 대책 시행 전후 한 달간 아파트 전세 가격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언제쯤 매매, 전세가 좀 안정적으로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계속 오를까요? 아니면 안정세 보일 수 있나요? 지금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참 조심스럽지만 내년에도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을 정부가 좀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것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매매가, 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R114의 그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3만 7천여 가구 정도 됐는데요. 내년에는 14,000여 가구로 올해의 절반에도 못 미칠 예정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매매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전세 가격 역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에 전세도 못 구하는 사람들은 월세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월세 가격 역시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정부가 이제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을 좀 확실하게 내놓지 않으면 내년에도 주택 가격이랑 전세 가격 상승세는 막을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공급이 결정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달 실질 원화 가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원화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예, 사실 지금 원화 가치 하락세는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BIS 발표에 따라서 봤을 때에도 주요국 대비 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고유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금액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중장기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기반이 미국으로 상당히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고요. 한국과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미 간의 환율의
중장기 균형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새로운 한미 환율 균형 수준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재조정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고환율 수준이 뉴노멀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반영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이달 들어서만 코스피에서만 12조 2,990억 원을 순매도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도 약 6조 7천억 원 규모의 미국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한미 경제의 기초 체력이 바뀐 것을 반영해서 투자 자금을 재조정하고 있는 것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환율 시대가 이제 뉴노멀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달러 환율 올라가면 결국은 이제 물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연말입니다. 연말 물가 부담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외식 물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돼요. 거기다가 휘발유 가격까지 서울에서는 평균 1,800원 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활 물가, 특히 외식비나 이제 석유 제품 가격 이런 것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미 이런 것들 고환율이 반영이 돼가지고요. 생활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달 미국산 소고기 소비자 가격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요. 100g당 냉동갈비 기준으로 4,435원이 돼가지고 지난해보다 3% 상승했고요. 평년보다는 이미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석유 제품 가격도 원화 약세 여파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미 2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08원으로 1,800원 선을 넘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점은 이것이 이미 고환율이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이제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를 재상승시킬 가능성이 커가지고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또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어서 대출금리도 이제 계속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서민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